1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어로 말이죠. 앙아. 믿을 수 없었어요. 수많은 언어치료사들이 포기했던 아이가 하얀 개 한 마리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국에서 버려질 뻔한 진돗개 한 마리가 미국 한 가정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 같은 실화.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게 된 우리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동올리고가 감동을 올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저지에서 특수교육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만 알았죠. 하지만 오후에 받은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애슐리, 리암을 좀 맡아줄 수 있을까?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7살 조카 리암은 중증 자폐를 앓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되면서 저에게 리암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거죠. 리암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죠. 저는 특수교육 전문가였지만 실제로 24시간 자폐 아동과 함께 지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리암은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서 먹었고 놀 때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더욱 자신의 껍질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일주일 후 코리언 K9 레스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로 개 한 마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며칠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리암도 돌보기 힘든데 개까지 맡는다고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한 마리가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이 세리예요. 한국에서 구조된 아이라서 아직 영어 명령어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자원봉사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걱정이 앞섰죠. 세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거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기한 건 리암이었어요. 평소라면 새로운 변화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을 텐데 세리에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암은 세리를 멀리서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눈맞춤은 하지 않았지만 세리가 있는 방향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리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리암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리암이 침대에 앉아 세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리는 리암의 침대 옆 바닥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요.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한 연결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한국에서 온 이 작은 진돗개가 리암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만 임시로 맡기로 했던 세리가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첫 번째 신호였던 거죠. 다음 날부터 저는 세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트, 스테이. 영어로 명령을 해도 세리는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어요. 분명 훈련된 개라고 했는데 왜 기본 명령어에 반응하지 않는 걸까요? 코리언 K9 레스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세리는 한국어 명령어에만 반응할 거예요. 한국에서 구조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세리에게는 한국어가 모국어였던 거죠. 저는 인터넷을 뒤져서 기본적인 한국어계 명령어들을 찾아봤습니다. 앉아, 기다려, 이리 와. 발음이 서툴렀지만 세리에게 말해보니 놀랍게도 즉시 반응했어요. 꼬리를 흔들며. 제 말을 알아듣는 세리를 보니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세리에게 앉아라고 말하는 걸 리암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리암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앙아.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리암이 말을 하다니. 하지만 세리가 리암의 말에 반응해서 앉는 걸 보고는 확신했습니다. 리암이 정말로 앉아라고 말한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리암과 세리의 관계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암은 여전히 저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세리에게만큼은 가끔씩 한국어 명령어를 흉내내곤 했어요. 앙아, 기다리.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세리는 리암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세리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한국어로 명령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리암이 말할 때는 더욱 집중하고 더욱 부드럽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리암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죠. 저는 이 상황을 언어치료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정말요? 리암이 말을 했다고요? 선생님도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리암은 몇 년째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아이였거든요. 한번 세리와 함께 치료를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선생님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지만 리암의 변화를 직접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세리가 있는 치료실에서 리암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여전히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세리를 통해서 소통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세리가 가만히 있기를 기다리고 이리 와라고 하면서 세리를 자신 쪽으로 부르곤 했죠. 언어치료사 선생님은 놀라워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발달이 아니에요. 리암이 세리와 진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리암이 처음으로 타인과 교감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세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리암에게는 말 없는 친구이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첫 번째 다리였던 거죠. 한국에서 온 이 작은 개가 미국 아이의 침묵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와 함께 지낸 지 2주가 지나면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리암과 세리를 산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리암이 따라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세리가 함께한다고 하니까 순순히 따라 나섰어요. 산책길에서 리암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평소에는 새로운 환경을 극도로 무서워했는데 세리와 함께 있을 때는 훨씬 안정되어 보였어요. 세리가 리암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주는 것도 신기했고요. 어느 날 횡단보도 앞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는데 리암이 그냥 걸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리암, 멈춰 라고 외쳤지만 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갑자기 리암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꼼짝하지 않고 서 있더라고요. 리암도 세리 때문에 자연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그때 리암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어요. 기다리.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리암이 세리에게 기다려 라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것도 의문형으로요. 이건 단순한 명령어 따라하기가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저는 가자라고 한국어로 말해봤어요. 세리가 먼저 걸어가니까 리암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리암이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좋아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습니다. 리암이 처음으로 감정을 표현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던 아이가 세리에게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집에 돌아와서 언어치료사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리암이 의문문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감정도 표현했고요. 선생님은 흥분하셨습니다. 정말요? 이건 엄청난 발전이에요. 다음 날 치료실에서 선생님은 리암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셨어요. 세리가 함께 있을 때 리암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사람과는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았지만 세리를 매개로 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실험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언어치료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리암이 세리와 함께 있을 때 보이는 언어적, 감정적 반응은
일반적인 치료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로 리암과 세리를 산책시켰어요. 리암에게는 이 루틴이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산책길에서 리암의 어휘는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 가자, 좋아, 예쁘다. 모두 세리에게 하는 말들이었지만 분명히 리암만의 언어였어요. 세리는 리암의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반응했고 리암도 세리의 행동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와 미국의 자폐 아동이 만들어낸 침묵 속의 대화. 그것은 어떤 전문적인 치료보다도 강력하고 진실한 소통이었습니다. 세리는 리암에게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안전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코리언 K9 레스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리를 다시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입양 신청자가 나타났거든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세리가 떠난다고요? 저는 급하게 리암을 찾아갔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리암아, 세리가 다른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리암은 제 말을 듣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코리언 K9 레스큐 자원봉사자가 세리를 데리러 왔을 때 리암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평소에는 아무 반응 없던 리암이 갑자기 세리 앞에 몸을 던지며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노, 노. 영어였어요. 리암이 처음으로 영어 단어를 사용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거부의 의미로요. 자원봉사자는 당황했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리암이 세리에게 이렇게 애착을 가질 줄 몰랐네요. 자원봉사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제가 세리를 입양하겠습니다. 급하게 내린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리암에게 세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거든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였으니까요. 입양 절차를 밟는 동안 리암은 계속 세리 곁을 지켰어요. 마치 세리가 또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동안 리암의 어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No, yes, stay. 모두 영어 단어들이었어요. 세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리암이 영어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언어치료사 선생님은 놀라워하셨어요. 위기 상황에서 리암이 이렇게 언어적 돌파구를 찾을 줄 몰랐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리암은 세리를 잃을 위기를 감지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드디어 세리의 입양이 공식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리암이 제게 다가와서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땡큐. 생크유를 리암만의 방식으로 발음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세리를 입양한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요. 그날 밤 세리는 처음으로 리암의 침대에서 함께 잤어요. 리암은 세리를 꼭 안고 자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 세리, 좋은 세리.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말하는 리암을 보니 이 아이가 정말로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문화를 연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버려질 뻔했던 개가 미국 가족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리는 더 이상 임시 보호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세리가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된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리암에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쇼핑몰에 갔는데 갑자기 리암이 과부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자폐 아동들에게 과부하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소음, 빛, 사람들. 모든 감각 자극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아이가 완전히 통제력을 잃게 되거든요. 리암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귀를 막고 몸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리가 놀라운 행동을 보였어요. 세리가 조용히 리암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몸을 리암 곁에 밀착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리암의 손을 핥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혀의 감촉이 리암의 감각을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리암의 흔들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세리는 계속 리암 곁에 머물면서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안정시켰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리암이 천천히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본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게가 뭘 하는 거죠? 치료견인가요? 하지만 세리는 공식적인 치료견이 아니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리암을 도와준 거였죠. 그날 일이 있은 후 응급실 의사에게 세리의 행동에 대해 물어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일반적인 치료견들도 이런 반응을 보이기는 어려워요. 대부분 훈련을 통해 배우는 건데 세리는 본능적으로 리암의 상태를 파악하고 도와준 거군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세리가 보인 행동은 심층 압박 치료와 비슷한 효과를 준다고 했어요. 자폐 아동들에게 깊은 압박감을 주면 신경계가 안정된다는 원리인데 세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치료를 해준 거였다고 하네요. 그 후로 리암이 과부하 상태에 빠질 때마다 세리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마치 리암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언제 리암이 힘들어할지, 언제 도움이 필요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자폐 아동을 돕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세리는 명령을 받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리암을 읽고 있어요. 그 기사를 본 코리언 K9 레스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리가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보이는 줄 몰랐네요. 진돗개들의 감흥 능력에 대해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실제로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고 감정적 교감 능력이 뛰어난 견종이라고 합니다. 세리는 그런 진돗개의 본능을 리암에게 발휘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리암이 세리를 안고 자면서 말했어요. 세리는 나를 지켜줘.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모두 들어간 리암의 첫 번째 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세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리암의 감정을 읽고 위기 상황에서 보호해주는 진정한 보호자였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미국 아이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세리가 우리 가족이 된 지 2달째,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리암과 세리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날씨도 좋고 리암의 컨디션도 좋아서 기분 좋은 산책이 될 줄 알았죠. 공원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음주운전을 한 것 같은 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리암, 피해. 하지만 리암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자폐 아동들은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서 얼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는 빠른 속도로 리암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저는 달려가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때 세리가 움직였어요. 번개같이 리암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몸으로 리암을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리암은 세리에게 밀려서 안전한 곳으로 넘어졌어요. 하지만 세리는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을 때 세리는 차와 충돌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하얀 털 위로 빨간 피가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리암을 구하려다가 자신이 다친 거였어요. 음주운전자는 그대로 도망쳤고 저는 급하게 응급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리암이 놀라운 행동을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패닉 상태에 빠졌을 텐데 리암은 조용히 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파? 세리야, 아파?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리암은 세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세리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세리야. 괜찮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리암이 세리를 돌보고 있었던 거죠. 응급동물병원에서 세리를 검사한 결과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뒷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리암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세리 아파. 세리 아파. 그 모습을 본 병원 직원들도 놀라워했어요. 아이가 걔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감이었다는 걸요. 세리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은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리암은 계속 뒤돌아보며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세리가 걱정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날 밤 리암은 세리 없이 처음으로 잠을 청해야 했어요. 평소 같으면 잠들기 어려웠을 텐데 신기하게도 리암은 금세 잠들었습니다.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세리, 빨리 나.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리암과 함께 병원에 세리를 면회하러 갔어요. 세리를 보면 리암의 얼굴이 밝아졌고 세리도 리암을 보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깁스를 한 채로도 말이에요. 병원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관계네요. 세리가 리암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이제 리암이 세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상호 유대감은 흔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일주일 후 세리가 퇴원했을 때 리암은 세리를 맞이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세리 왔다. 세리 집에 왔다. 완전한 문장이었고 기쁨의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리암은 세리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어요. 세리는 영웅이야. 나를 구해줬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하는 리암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세리가 리암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구해주고 있었다는 걸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미국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고 그 아이는 이제 세리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있었습니다. 피 위에 피어난 진정한 우정이었어요. 세리의 수술 당일, 저는 리암과 함께 동물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이 몇 시간 걸릴 예정이었고 리암은 계속 수술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리암아, 세리는 괜찮을 거야. 제가 위로했지만 리암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세리 없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리암에게는 처음이었거든요.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수술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리암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수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세리가 깨어나고 있어요. 저는 기뻐서 일어났는데 리암은 여전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리암아, 세리 보러 갈까?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리암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리암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았어요. 리암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자폐 아동들은 감정 표현이 어려워서 울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하지만 리암은 세리 때문에 정말로 슬퍼하고 있었던 거죠. 수술 후 회복실에 들어갔을 때 세리는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약간 힘없어 보였습니다. 리암은 조용히 세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리암이 세리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가지 마, 세리야. 아프지 마.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모두 들어있는 리암의 첫 번째 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세리를 걱정하며 건네는 간절한 부탁이었죠. 수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이 아이가 지금까지 말을 잘 못했다고 하셨죠? 방금 완전한 문장으로 말했는데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세리가 천천히 눈을 뜨자 리암이 더욱 또렷하게 말했어요. 세리야, 나는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이번에는 더 긴 문장이었고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본 병원 직원들이 모두 감동했어요. 이런 장면은 처음 봐요.
정말 특별한 관계네요. 간호사 한 분이 몰래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자폐 아동이 다친 개를 위해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어요. 치료가 아이를 바꾼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이를 바꾼 거예요. 그 뉴스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감동적이다. 진정한 우정이다. 한국계가 미국 아이를 치유하다니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세리가 집에 돌아온 후 리암은 매일 세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오늘 기분 어때? 아직 아파? 같이 놀까? 모두 완전한 문장들이었고 세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어치료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리암의 언어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일반적인 치료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날 밤 리암이 세리를 안고 자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세리야, 사랑해. 고마워. 말없던 아이의 첫 완전한 문장이 한국계에게 건네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세리와 함께 지낸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세리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코리언 K9 레스큐에 연락해서 세리의 구조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세리의 원래 이름은 설이었어요. 자원봉사자가 말해주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도살장에서 구조된 아이예요. 도살 직전에 저희가 구해낸 거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세리가 죽을 뻔한 상황에서 구조되어 미국으로 온 거였다니. 설이라는 이름은 눈처럼 희다는 뜻이에요. 하얀 털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세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 아이가 한국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우리 가족을 만난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도 깨달았죠. 리암에게도 세리의 진짜 이름을 알려줬어요. 세리의 한국 이름은 설이야. 눈처럼 희다는 의미래. 리암은 진지하게 들었고 그날부터 가끔씩 설이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미 문화교류 행사에서 세리와 리암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리와 리암의 우정이 두 나라를 잇는 아름다운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대사관 행사에 참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리암을 보러 왔어요. 한국어로 앉아 기다려라고 명령하는 리암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미국 아이가 한국어로 개와 소통하다니. 그날 행사에서 한국 대사가 말씀하셨어요. 세리는 한국에서 구조된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두 나라를 잇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리암 군이 한국어를 배우게 된 것도 세리 덕분이죠. 실제로 리암은 세리와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기초 한국어 강의를 찾아서 리암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 표현들을 배웠죠. 코리언 K9 레스큐에서도 세리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세리가 보여준 감흥 능력 때문에 진돗개들의 치료견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과 감정 교감 능력이 특별한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였죠. 한국 방송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계가 미국에서 자폐 아동을 치료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세리의 이야기가 한국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리암이 세리를 안고 말했어요. 설이야, 너는 한국에서 왔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실제로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특별한 견종이에요. 충성심과 주인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죠. 세리가 리암에게 보여준 헌신도 그런 진돗개의 본능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세리를 부를 때 세리야와 설이야를 번갈아 사용했어요. 세리는 두 이름 모두에 반응했고 마치 자신이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버려질 뻔했던 서리가 미국에서 세리로 새롭게 태어나고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한 생명이 보여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세리와 함께 지낸 지 1년이 지나자 리암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었는데 리암이 직접 발표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선생님도 저도 놀랐습니다. 발표 주제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리암은 세리의 사진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친구는 세리예요. 세리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완전한 문장들이었고 감정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세리는 저를 위험에서 구해준 영웅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준 선생님이기도 해요. 세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청중들은 조용히 리암의 발표를 들었어요.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자폐 아동이 이렇게 유창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세리와 저는 한국어로도 대화해요. 앉아, 기다려, 이리와 같은 말들을 배웠거든요. 세리 덕분에 저는 새로운 언어도 배우게 됐어요. 리암이 실제로 한국어 명령어를 시연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발표를 마친 리암에게 친구들이 다가와서 질문했어요. 세리가 정말 너를 구해줬어? 한국어 더 가르쳐 줄래? 리암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 발표 영상을 코리언 K9 레스큐에서 보고 연락이 왔어요. 리암의 변화가 정말 놀라워요. 혹시 저희가 추진하는 진돗개 감흥 치료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나요? 그들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진돗개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서 자폐 아동들의 치료를 돕는 것이었어요. 세리가 보여준 자연스러운 감흥 능력을 다른 진돗개들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였죠. 세리가 시범 케이스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세리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여러 매체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진돗개가 미국에서 자폐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리암도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다른 자폐 아동들에게 세리와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죠. 세리에게 말할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해요. 그러면 세리가 마음을 알아줄 거예요. 시간이 흘러 리암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세리는 이미 지역의 유명한 치료견이 되어 있었어요. 정식 치료견 자격증을 받고 여러 병원과 학교를 다니며 자폐 아동들을 도왔습니다. 리암은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세리가 저에게 해준 것처럼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코리언 K9 레스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리암은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한국에서 온 구조견들과 소통하기 위해 계속 공부한 결과였죠.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새로 온 개들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는 리암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리암이 말했어요. 세리는 제게 말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사랑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리암은 코리언 K9 레스큐의 정식 직원이 되어 구조견들의 재활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하는 그의 능력은 구조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리도 이제 12살의 시니어 개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치료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구조된 개가 미국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리는 한국에서 구조된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의 아이에게 언어를, 위험 속 아이에게 생명을, 그리고 한 가족에게 기적을 안겨준 하얀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과 치유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도 세리와 리암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리암은 대학을 졸업하고 코리언 K9 레스큐에서 일하며 한국에서 온 구조견들을 돌보고 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걸 느낍니다. 세리는 이제 12살 할머니개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만나면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요. 마치 나도 한때는 말 못하는 아이의 친구였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치유에는 언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마리의 개가,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코리언 K9 레스큐나 비슷한 동물 구조단체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또 다른 세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힘이 된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진심을 담은 해외 감동 스토리 감동올리고였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